회당 상담 비용이 3, 40만 원, 그리고 뭐 긴급 상담이 70만 원. 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사이킥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아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마음의 노은정입니다. 네, 저희 위험한 상담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재회 상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왜 웃으시죠? 네. 사실 이 재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이 말이 좀 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심리 상담에서 재회 상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재회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이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양하게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재회 상담에 대해서 좀 검색하고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이 재회 상담이 무엇인지 오늘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회 상담이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꽤 여러 회사가 나옵니다. 또 유명한 회사들도 있고, 뭐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 회사들도 있는데요. 이 재회 상담이란 정말로 말 그대로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상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 그 이별하게 된 그 순간에 대한 뭐 상황 파악부터, 이 내담자와 그 내담자의 헤어진 연인에 대한 신상 파악까지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한 후에,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코칭을 해주는 그런 상담이더라고요. 또 하나 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상담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이트에. 그런데 어떤 사이트는 회당 상담 비용이 3, 40만 원, 그리고 뭐 긴급 상담이 70만 원,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 상담이 필요하면 또 추가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이북을 또 판매하는데 그 이북의 가격도 몇십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정말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회 상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회 상담이라고 이제 뭐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이 심리 상담 서비스가 물론 이제 거기에 자격을 잘 갖추고 또 훈련이 잘 된 분들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또 때로는 있다고 알고 있고, 이 재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재회를 목적으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사실은 왜 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에는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별에 대한 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해서 또 금전적으로 뭔가를 취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좀 듣기도 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소장님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면, 사실 누구나 헤어지고 나면 어떤 사람은 이 헤어짐을 정말로 잘한 결정이다, 뭐 아팠지만 그래도 후련하다, 잘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이 헤어지고 나서 상실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서 정말로 중요했던 어떤 존재나 관계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공허함, 불안감, 상실감, 슬픔, 이런 것들을 빨리 다시 극복하고 되돌리고 싶어서 재회를 원하는 케이스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회 상담을 하는 곳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상실의 아픔이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당신 재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다시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 방법 여기에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마케팅으로 이용을 해서 뭔가 기대하게 만들거나 위안을 주고, 나는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재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당장 알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뭐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헤어졌을 때 내가 친밀하게 느꼈던 누군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실로 다가오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그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나한테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하고 나서 재회를 선택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어떤 흐름상에 있어서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처음부터 목적을 재회로 잡고 그것을 위한 상담이 진행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상담 서비스라고 볼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의아했던 것이 재회를 할 수 있지만 왜 재회를 내가 하고 싶은지, 왜 그 사람과 재회를 하고 싶은지를 더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재회 상담에서는 그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재회를 다시 성사시켜 주는 것의 목적이 조금 더 강해 보여요. 물론 어떤 곳에서는 그런 뭐 심리학이나 연애학과 관련된 책들을 추천해주면서 다 읽어보라. 그리고 너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알아보라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주는 곳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라면 비용이 이렇게 비싸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재회를 했을 때 다시 이전의 문제가 반복이 되면서 또 이별을 경험하게 된다면 사실 이 재회 상담은 유명무실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저는 또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 재회 자체에 목적을 두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계에서 무엇이 서로를 헤어지게 만들었나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 우선 다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이 둘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이해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우선 어떤 관계를 이어가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사실은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를 보는 게 필요한데 이 재회 상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상대방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지, 그 사람의 어떤 뭐 메시지에 어느 뭐 속도로 답변을 할 것인지, 말에 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고 상대방의 행동을 마치 관찰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데에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항상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왜를 이해하는 것보다 나의 왜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회 상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보다는 상대방에게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해서 내가 그 원하는 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건 곧 표면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재회를 했고,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욕구나 내 목적을 달성한 성공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여전히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향상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헤어졌던 이유들이 어떻게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면 좀 그게 좋을 것 같고, 또 그 상대방은, 그 재회 상담을 목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변화하지 않고 나만 변화하는 이 일방적인 변화가 과연 이 관계가 나에게 좋은 관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보면 이 재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상담을 찾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막 헤어지고 난 직후가 가장 힘들고 그렇죠. 네. 그때가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조금 더 냉철함을 찾게 되고, 이성을 찾게 되고, 이 이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데, 막상 헤어진 직후에는 그런 판단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아픔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런 불안이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결정해 주는 것에 좀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맞아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기보다 누군가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행동 지침이나 뭐 일종의 명령을 내려주면 내가 그대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또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전문 상담사가 우리가 이제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상담을 받는 분을 내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상담사가 내담자한테 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혹은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사실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뭐 권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항상 내담자에게 같이 뭐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재회 상담에서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혹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 재회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뭐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도 뭐 이걸 뭐 상세하게 도움을 실제로 뭐 받으신 분들의 사연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피해를 입으신 분들, 뭐 이걸 뭐 해봤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뭐 다양하게 사연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우리가 상담이나 코칭에 있어서 뭔가 윤리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준수해야 되는 부분들, 가이드라인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재회 상담은 사실 마케팅이나 그냥 컨설팅, 코칭, 그냥 연애 컨설팅, 약간 이런 쪽에 가깝지, 저는 이걸 재회 상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네. 네. 만약에 뭐 전문적인 상담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재회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뭐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재회 상담을 유료 서비스로 사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상담을 하시는 분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또 어떤 훈련을 뭐 하셨는지 또 그리고 관련해서는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최소한 좀 확인을 해 보신 상태에서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케팅의 어떤 막 현란한 말들에 좀 현혹이 되어서 내가 그것들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또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헤어짐을 경험하고 이별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재회를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 아니든 그런 감정은 사실 뭐 불특정 다수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불안이나 상실의 아픔이 조금 지나간 후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지, 이 사람이 정말로 나와의 유의미한 관계였는지를 좀 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재회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어떤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그러니까 어떤 뭐 내가 그러니까 뭐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 하는 데에는 기계적인 매뉴얼이 사실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회 상담이라고 하는 데에서 어떻게 행동해라, 뭐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일반화하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 패턴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실제로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고 뭔가 헤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뭐 마음 아프고 아쉬운 어떤 마음들을 전달하고 싶다면 그런 뭐 도움을 받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로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 그리고 나의 어떤 진심을 전달하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좀 떠올려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위험한 상담 시리즈 두 번째 재회 상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다,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내용을 상세하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최대한 힘나는 데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